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제 바로 개천절까지 가는데 개천절이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자가 126만 명이 갔다고 해서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비를 잘 넘겨야 국민들도 안심이 되고 그나마 경제가 조금 살아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김태일 기자, 대통령에 이어서 이낙연 대표도 기독교 인사들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제 그 기독교 인사들을 만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어쨌든 그 코로나 어쨌든 방역에 예. 좀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이제 그런 간담회를 가졌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안에 이제 거론한 게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에 무려 126만 명한테 1,300만 건에 달하는 이 집회 참석 독려 문자를 보냈다라는 게 알려졌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좀 이렇게 기독교계에 대한 이런 당부, 예. 기독교에 대한 이런 협조를 당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계 관계자들도 교회도 정말 방역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한 공정성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예. 좋겠다 이런 당부도 했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종교 관련돼서 이 예. 코로나 방역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이런 행보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불교계 인사들을 만나서 추석 명절 때 이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좀 잘 협조해달라 이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호정 기자, 그러니까 집회를 하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치적 주장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모여서 하는 것만큼 좀 피해서 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또 색다른 아이디어를 짜내면 충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방법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 코로나 시대의 예. 새로운 집회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최근에 마포구청 앞에서 이제 벌어진 집회인데요. 예. 보시는 저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귀여운 인형들이 곰인형이네요. 뒤에 거리를 예. 두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죠. 거리를 두고 앉아 있고 다 머리에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예. 두르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가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면서 집회에 사람 대신에 이렇게 곰인형을 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집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어떤 특정 메시지를 예. 전달하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곰인형을 두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끌어서 예. 메시지 전달이 잘 됐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정부가 개천절 집회에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는 어떨지 우리도 예.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은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렇죠? 무관중 경기 때 저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스포츠 경기가 지금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데 정말 팬들의 사진을 예. 뭐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인다든지 인형을 놔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아이디어를 짜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일부 얘기긴 합니다만 이미 전세버스가 80대 정도가 계약이 됐다 이렇게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말이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집회 자유는 뭐 보장이 돼야 됩니다. 보장이 돼야죠. 사실 예.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기본적인 어떤 권리나 어떤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이 응급한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지난 우리가 사실은 8월 달에 휴가철 이후에 또 8월 15일 집회 이후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많이 모이면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감염병이라는 게 결국은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사실은 중국도 우한 코로나가 사실은 굉장히 확대된 게 당시에 춘제 명절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예. 전국으로 전부 다 퍼지면서 당시에 중국이 엄청나게 사실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이게 주요 동양 쪽에만 있는 풍습인데 사실 추석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하는 게 이제 전통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인구 이동이 있을 때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뭐냐면 이게 코로나라는 게 비만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회를 하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침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되고 구호를 외쳐야 되고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분들 전파가 되고 또 이동수단 이걸 통해서 전파된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집회를 하겠다는 거는 결국 내 이웃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정부에 반대하고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의 반대보다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 개천절 집회는 정말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들 고향에 가고 싶어도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고향에 못 가는데 이런 와중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집회인지 한번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정광훈 목사가 다시 보석을 신청한 모양이죠.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제 지난 7일 날 예. 재구속이 됐고요. 그로부터 사흘 뒤인 10일 날 이 보석 신청서를 냈어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법원이 정광훈 목사의 직접 신문도 하지 않고 직권으로 이 보석 기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신문을 또 안 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보석으로 한번 풀려났는데 예. 보석 조건을 어겨서 다시 수감이 된 거잖아요. 예. 이런 거를 감안해서 신문 없이 바로 직권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거죠. 뭐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렇죠. 뭐 국민 정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법적으로 봐도 당연히 기각돼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유호정 기자, 서울시가 정광훈 목사 또 사랑제일교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얘기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오늘 이제 조금 뒤 오늘이요? 오후 4시에 이제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0억 원대인데요. 정확하게는 이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이 서울시가 교통공사 또 자치구 국가 이 건강보험공단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손해가 예. 약 131억 원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서울시 손해는 약 42억 6천만 원으로 지금 정리를 해서 예.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확진자의 치료비 가 담겨 있고 또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예. 또 이런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비용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써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이런 버스나 지하철의 감소로 인한 손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돼서 46억 원이 지금 계산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 코로나19가 아직 멈추지 않은 상황이고 예. 지금 역학조사를 통해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였다라고 밝혀지는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손해배상액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 2월에 신천지 쪽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대구 지역 경제가 초토화됐잖아요. 이만희 회장 또는 신천지 상대로 한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대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예.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87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손해가 굉장히 막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런 손해를 계산해 타 지역에서는 뭐 의료 서비스조차 거부할 정도였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8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방역 방해나 혹은 이 신천지 발의 책임 결과에 따라서 이런 민사소송의 결과 역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코로나19를 막는 데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집회도 좀 자제해야 되고요. 종교 모임도 가급적 좀 최소화하고 비대면 예배를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일부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또 정의당 의원들이 술자리를 가진 사진까지 나와서 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조작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표명했는데 듣겠습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물량이나 심지어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 모두 전국의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60여 곳이 넘는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정부가 검사량이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과 이제 윤희숙 의원이 저런 주장을 좀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열흘 넘게 100명대 이하로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질 않아서 방역 당국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뭐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조작을 할 거였으면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뭐 조절할 때 이때 확 조작을 낮췄어야죠. 했겠죠. 예. 그래서 확 효과가 낮췄겠죠.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K방역 또 예. 한 번 성공했다. 이러면 정부에 박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100단위로 떨어지지 않아서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지지 예. 않아서 너무 고심스럽다. 계속 이 발표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 지인이 의료진이다 보니까 진단 검사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 얘기가 들으니까 그냥 검사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날마다 다르대요, 숫자가. 그럼요. 말씀하대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정부에서 그런 그런 의혹들이 있던데 정부에서 어떤 관여하는 그런 페이퍼나 이런 게 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정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지난 8.15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주장에 약간 우리는 동조하고 있다. 당신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선긋기를 하겠다 그래도 계속 한 발씩 밀어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런 조작 의혹은 이제 좀 보수 성향이 강하신 분들, 극단적인 성향이 가지신 분들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지금도 엄청 번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약간 우리도 동조하고 있다. 당신들의 말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이미지가 좀 있어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선긋기를 분명히 했던 그 부분과 너무 모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역 문제만큼 정치적 성향이나 또 이념을 떠나서 좀 방역 당국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좀 여야가 같이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